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중간 감사 발표를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경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월북을 단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정부 인사 20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중간 감사 발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도자를 입수해서 지금 좀 급하게 봤습니다. 네. 내용 봤는데 이제 배포 일자는 오늘 10월 13일 목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도일시가 코미디죠. 2020년 10월 14일 금요일 14시 이후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보도하도록 해달라고 18페이지의 보도자를 뿌렸는데 오늘 이미 KBS도 보도를 했죠.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사정을 따져보니까 처음에 조선일보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단독으로 보도를 합니다. 어떻게 감사원 감사 중간 보고 결과를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먼저 벌어지고 나서 감사원에서 내일 발표가 급하게 보도자료를 오늘 고치면서 이 보도 일시는 조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도 일시는 못 고쳐서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에 배포하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감사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니 감사 결과를 내일 진중하게 발표하면 될 것이지 특정 언론에 흘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보도자를 내보냈는데 이 엉터리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도 자료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사실은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필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민에게 월북 딱지를 붙인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네. 국민한테 함부로 월북딱지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유족들의 명예나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데 지금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표류하는 그 해류의 실험 결과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국방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처음에는 월북이라고 단정짓기 좀 어렵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그냥 이렇게 해 찍어 누르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흘러간 정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명예도 회복되고 네. 국가가 정말 폭력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게 이제야 좀 드러나는구나. 네. 저는 뿌듯한 심정입니다. 네. 중간 감사 결과를 중간 보고한 거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를 봐야 되겠고요. 서욱 국방부 장관 당장 삭제한 자료가 없다. 원래 자료는 남아있고 밖으로 어디까지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의 내용을 바꿨을 뿐인데 공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공유하지 않은 것을 삭제라고 말하고 있는 등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자체로만으로는 네. 확인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이 최종 감사 결과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적절한 그 인사였는지를 과거의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조가 바로 김정은이 기품주 맞지요? 민노총이 김정은 기품주 맞지요? 대종연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5개 집회 같은 데는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과한 발언이 나올 경우가 있겠습니다. 실내에서는 그런 발언은 안 하시고 5개 집회에서는 주로 그런 발언 하십니까? 실내보다는 굉장히 분위기에 의해서 과격한 발언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성주의자죠.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 어제 사과를 해서 약간 좀 톤이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도 총살감이라 생각한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 인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당장 천하람 위원장은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두 분의 발언 감정가 들어주세요.
어유 뭐, 너무 거액 아닙니까? 이거 얼마예요? 1억 7,622만 3,519원. 네. 예. 49,800원이고요. 네, 한번 예, 이거부터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1억 7천. 예, 김문수 TV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께서 직접 운영하시던 유튜브 채널이죠. 네. 네. 보수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해준 가장 좋은 숫자. 지금까지 슈퍼챗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요것을 이제 보시 긁어와서 얼마를 쭉 모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사이트가 누적액이죠? 있거든요. 누적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문에서도 이 사이트의 것을 인용하고 있어서 예. 액수를 들고 왔는데 1억 7천만 원. 물론 요즘 환율이 좋기 때문에 환율 나빴을 때 이미 돈을 받아가신 상태라 좀 억울하시겠지만 네. 보수 유튜버로서의 김문수 위원장은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챗 그렇게 하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2년을 마치고 나면 다시 유튜버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문을 닫아놓기는 했는데요. 비공개로 돌려놨지만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수 유튜버를 할 때 너 막상 그 위원장 가더니 갑자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러고 그 구독자들이 화를 낼 거거든요. 세상에 대통령보다 무서운 사람이 유튜버들한테 구독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 슈퍼챗의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발언이었다라고 제가 뭐 비꼬는 거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이 이런 발언한 걸 뻔히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다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알고 지금 3대 개혁과제 교육, 연금, 노동 중 노동을 맡기는 적임자로 김문수 위원장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천안한 변호사. 네, 49,800원. 가성비 좋은 유튜브 마이크 가격입니다. 예, 다 유튜버로 귀결이네요. 아니 뭐 지금 본인의 선명성을 어제 오늘 입증하셨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오래 기다리시지 마시고 다시 제가 열어야 된다? 아이고 뭐 제 돈으로라도 뭐 49,800원 정도는 제가 하나 사드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김문수 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우리 더 라이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번 그 극단적인 주장에 가셨던 분들이 다시 제도권에서 와가지고 활동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뭐 절반 가까이가 그래도 지지했던 그렇죠. 대통령이고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들이 전부 무슨 뭐 김일성 추종자 간첩을 뽑은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더 심각한 거는 민노총이 무슨 뭐 기쁨 존이 이런 얘기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민노총의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싸잡아가지고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소한 그래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명성 확인하셨으니까 네. 이쯤에서 저는 그만두시는 게 옳지 않나. 스스로가?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총을 기쁨조라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를 할 대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노조라고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개고 각각의 조합원이 130여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요게 전체로 해서 한 14% 정도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노사정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급한 사정인 걸 알면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임을 해도 모자란 판에 김문수 위원장 아직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번 자진 사퇴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래.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의 내용이 조금 잦아드는 또 지난번에 EXX 발언 같은 게 덮이는 효과는 있긴 하겠네요.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정제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긴 역시 해요. 망언은 다른 망언으로 잊혀지는 법이죠. 그럼 끝으로 짧게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당내 분위기. 아유, 엄청 안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려가 너무 많죠. 지금 저희가 설화를 너무 많이 치르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예,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들 우려가 굉장히 아우, 강해요. 35년, 40년 전에 노조 활동하셨던 분이 무슨 노조를 안다고 이런 걸 맡기는지 난 참 답답합니다. 그때는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운 도움을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 6이라 일본 필요 없다고? 국방의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네, 유승민 전 의원 최근 윤석열 정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비판 수위를 높여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부 총질만 한다 이런 당내 여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감정가 두 분 들어주십시오. 700원대 270조 7천억 원. 이거 뭐 자기 돈 아닙니까? 뭐 막 쓰시네 아까부터. 좀 시원시원하게 써봤습니다. 네. 엄청난 금액인데. 2019년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 예산 추계액입니다. 270조 원.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5년 동안 30%가 넘는 국방비를 증강시킨 말 그대로 이 북한에서 호전광이라고 욕을 할 정도로 엄청난 군비를 증가시켰던 곳이고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습니까? 역대 가장 높았던 것은 노무현 정부 때 8.2%,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6.1%,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4%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높았던 이유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나와서 이부른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평화를 지켜주는 기본적인 힘은 우리의 무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를 쟁여가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세계 6위의 군사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도 대등한 협상을 해야 된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방어에서 우리나라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 미국이 와서 인도랑 같이 일본이랑 같이 잠수함 훈련해야 되니까 나오세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하죠. 해서 네트워크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달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동맹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서 좀 협상 그리고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한 것 이런 것들을 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유승민계로 알려져 있던데. 네. 뭐만 하면 자꾸 걔라고. 유진석계 유승민계. 저는 유승민 대표랑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인터넷에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보다도 네. 700원 뭐냐 하면은 네. 받아쓰기 공책 가격입니다. 받아쓰기 공책. 이재명 대표한테 한 권 드리고 싶어요. 국방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그냥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시는 거 그냥 받아 써라. 쓰고 외워라. 예, 쓰고 외우셔야 돼요. 지금 수준이 이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일단 국방이라는 건요 최소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적 최강을 추구하는 겁니다. 최적 최강. 최강.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만 해서 최소한의 국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불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요. 만약에 전 세계에 그냥 북한과 우리만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핵도 없고 SLBM 뭐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도 없다. 중국, 러시아도 없다. 그냥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남한이랑 북한이랑 붙으면 저희가 이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 상황이고 비대칭 전력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끼리만 하자.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한미동맹이 빛을 발하려면은 미국의 병참기지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 이런 부분을 분배해서 가지고 있는 일본이랑도 어느 정도 손을 맞춰줘야지 이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해에서 잠수함 훈련 이런 거 할 때 일본이 갖고 있는 초계기 이런 자산들도 활용해가지고 최적의 방어 태세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우리가 왜 일본 도움받냐 뭐 한미일 하면 우리 극단적 친일이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면 한미일 국방장관 협의는 뭐 극단적 친일행위 한 겁니까? 저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 문재인 정부가 한 것도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인정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와가지고 하시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2017년부터도 훈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태로 네트워크로 해서 서로 전화 통화하고 이 선을 연결하는 것을 하다가 2019년에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해요. 여기에 일본이 화가 나서 화이트리스트 만들면서 한국하고 무역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군사훈련이 중단된 거거든요.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이걸 안 풀고 나서 그냥 군사훈련만 덜컥 재개를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마치 우리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면 일본에 도움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친일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난 좀 궁금한데.
뭐 잘했죠 뭐. 그러니까 그 무고죄 한 거 네. 짧게만 네, 무고죄 말씀드리면 검찰의 송치가 됐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악재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악재일지 아닐지는 법원 판결 나와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과연 있느냐. 근데 어쨌든 경찰은 그 당시 접배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과 술값 계산서 등을 확인한 끝에 한 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얘기한 것 자체는 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경찰 단계에서는 그런 예.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검찰의 기소 여부가 나오거나 한다고 바로 단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는 감사원 중간 결과 나오면 단정해놓고 이거는 또 안 되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런 아니, 말을 그러니까 해요. 뭔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네. 감사원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것도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는지를 좀 봐야죠. 그리고 재판 결과 나와야 된다.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 교사 때문에 이 사람 징계받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네, 처음에 그건- 윤리 징계. 네, 그건 빠졌죠. 아니,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했던 국민의힘 윤리 징계는 근거가 없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 첫 번째 망신이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도 아닌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저 사람들 억울할 것 같아라고 무고로 고발을 해준 건에 대해서 경찰이 덥석 받았는지 정말 무서운 정보입니다. 뭐 핵심은 정말 본질이 확인되느냐 그런 거죠. 네.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랑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아니 뭐 제가 뭐 일이 날 때마다 연락해 보지는 그래요? 않아요. 아니 예. 인터넷상에서는 사실상 이준석이라고. 아까는 윤승민계라면서. 아니 인터넷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인터넷의 모든 걸 믿지 마십시오. 네, 믿지는 않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Stay